안녕하십니까. 석동현 변호사입니다. 약 2주 전에 일본의 무역 보복 조치, 일본이 우리나라에 수출하는 전자소재 부품 몇 가지의 수출 절차를 좀 전보다 약간 좀 불편하게 한 부분, 이러한 무역 보복 조치로 온 나라가 지금 들끓고 있습니다. 우리 기업이 어마어마한 타격을 받고 있고, 또 이 사태가 더 악화되지 않을지 정말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도 오히려 이 사태를 정말 현명하고 슬기롭게 풀어가야 될 이 정부 일각에서 오히려 이것을 한일 경제 전쟁 양상으로, 한일 양국을 정말 정면 충돌 양상으로 계속 몰아가는 그런 공직자가 있습니다. 바로 대통령의 최측근이라고 하는 소리를 듣는 조국 민정수석입니다. 조국 민정수석은 일본의 이러한 예기치 못했다는 것은 우리가 무방비로 아무런 대비책 없이 또 이런 정보도 없이 그냥 당했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무역보복 조치에 대해서 지난 2주 동안 자신의 개인 페북을 통해서 40여 건 이상의 거친 언사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생전 듣도 보도 못한 죽창가를 부르고 의병봉기를 선동을 하는가 하면 일본 제품 불매운동을 또 독려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뭉치면 일본과 충분히 맞설 수 있다, 이길 수 있다는 식으로 이렇게 양국 관계를 계속 대결 양상으로 몰고 와서 지금 한일 간의 관계는 지난 70여 년 가장 최악의 상태로 몰고 가고 있습니다. 일본이 우리의 적입니까? 우리가 상대해서는 안 되는 그런 적성국가이냐 이 말입니다. 그야말로 한반도의 어떤 그런 안보 상황을 볼 때나 우리의 어떤 그 경제 실태를 볼 때 일본과는 우방으로서 동맹국가로서 서로가 서로 상호 협력을 해서 이렇게 살아가야 될 그런 관계임에도 지금 조국 수석은 이번 일본의 무역 보복 조치에 대해서 일본 제품 이 불매 운동을 별 효과 없다 비판을 한다든지, 또는 이번 무역 보복 사태 우리 측 문제도 있지 않느냐, 일본과 사리를 따져서 외교 정무적인 협상으로 풀어가야 된다 하는 주장에 대해서 이것을 매국 또 이적으로 몰아갑니다. 어제는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을 이번 사태의 어떤 주요한 촉발 원인이 된 강제징용 판결을 비판적으로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것은 무도한 일이다. 우리가 무도하다는 표현도 참 잔인무도하다는 그 말 외에는 잘 독립적으로 무도하다는 말을 안 쓰는 말인데, 우리 조국 수석의 이 언어 세계는 참으로 독특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국민들을 완전히 이분법적으로 몰아가는 이러한 방식은 교수 출신, 명색이 법대 교수 출신이라고 하는 조국 수석의 참 그야말로 이 인식 세계를 참 의심하게 할 뿐만 아니라, 특히 대통령의 뒤에서 자기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입이 없어야 될 비서가 또 이와 같이 그야말로 참 나댄다 할 정도로 심각한 어떤 그런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은 참으로 걱정스럽습니다. 이 전쟁에서 조국 수석의 말대로 우리가 정면 대결을 통해서 이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전쟁이 왜 생겼습니까? 일본이 우리에게 전자부품을 물론 안 팔겠다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파는 걸 까다롭게 하겠다는 것인데, 그렇게 해서 그거에 대항하기 위해서 일본의 맥주나 무슨 의류 같은 소비재를 우리가 그러면 안 사겠다. 그럼 우리가 이와 같이 불매운동을 하는 것이 일본에 어느 만큼 타격을 주고 또 어떤 이 일본에 대해서 위력이 되는지 저로서는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만, 만약에 일본이 한국의 이러한 위세에 우리가 잘못했다, 원래대로 돌아가자 하면 무엇입니까? 얻어지는 것이 결국 일본의 전자부품을 원래대로 우리한테 파는 것이겠죠. 즉 결국은 우리 물건을 일본에 무슨 팔고 우리의 서비스를 일본에 제공하는데 일본이 거부한다, 이 개념이 아니라 일본이 파는 전자부품, 그것을 우리가 사기 위해서
맥주 불매운동을 한다. 결국은 일본의 물건을 사기 위한 그런 불매운동이다 하는 것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무튼 이와 같이 조국 수석이 자신의 개인 주장을 이렇게 강하게 드러냄으로써 사태를 이렇게 뭔가 좀 호전시키는 것이 아니라 더 악화시킨다고 하는 이런 측면에서 왜 이렇게 하는가, 또 무엇을 얻고자 하는가, 이런 부분을 좀 짚어보고자 합니다. 지금 조국 수석이 개인 페북에서 이렇게 주장하는 무슨 개별적 주장에 대해서 일일이 따지는 것은 이미 많은 분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와 같이 좀 약간 복합적인 그런 시각에서 한번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첫 번째, 민정수석이라는 자가 이렇게 해도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대통령의 최측근 비서이면서 비서 중에도 그야말로 민정수석이라고 하는 것은 외교 안보 분야라든지 경제 분야라든지 또는 국민과의 어떤 그런 소통이라든지 홍보라든지 이런 분야와 달리 사정활동의 어떤 그런 관리 부서입니다. 그야말로 이것은 뒤에서 모습을 잘 드러내지 않고 또 일의 속성상 앞서서 어떤 일을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그런 분야가 아닙니다. 업무 성격상 은둔적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서실장도 아무 소리 않고 그냥 외무부 장관, 외교부 장관, 무슨 산업부 장관도 지금 현재 이렇다하게 어떤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데 왜 민정수석이 이렇게 종횡무진 좌충우돌 마구잡이로 난리를 부리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도 설치니까 지금 여당에서도 대표적인 친문계 인사인 윤호중 사무총장이라는 조국 수석이 공직자로서 오히려 국민들 간의 갈등을 확산시키고 심화시키고 있어서 이것은 참 적절하지 않다. 자제해달라. 이런 것을 요구하고 있는 정도입니다. 이런 조국 수석을 법무부 장관에 내정했다는 보도도 지금 파다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이렇게 해서 국민들에게 어떤 법치의 어떤 그런 행정을 주도할 수 있겠느냐? 저로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또 두 번째로 조국 수석이 그러면 왜 이렇게 하는 것일까? 무엇을 얻자는 것일까? 이렇게 함으로써 무엇을 노리는 것일까? 조국 수석의 노림수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조국 수석은 그냥 학자 출신이 아니고 그냥 대통령의 그냥 비서 중 한 명이 아닙니다. 나름대로 저쪽 좌파 진영, 친문 진영, 또 이 정부의 이를테면 전략가라고 할까요? 물론 아주 우수한 최고 수준의 전략가로는 저는 보지 않습니다만 어쨌든 자칭 타칭 그런 전략가라는 그런 측면에서 이런 행동을 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얻자는 것일까라는 생각해 봅니다. 아마도 좌파 진영의 결집하는 효과를 노리는 것 같습니다. 우선 즉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선 이후에 경제가 지난 2년 동안 그야말로 엉터리 정책의 연속으로 경제가 거의 파탄지경, 서민 경제가 완전 추락 상태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국민들이 문정부의 그런 계속된 적폐 청산뿐만 아니라 이렇게 외교 안보에서의 어떤 그 실패, 거의 지금 북한 김정은에게 잘 보이는 것 외에는 모든 것이 엉망인 이러한 국정 파탄에 대한 국민적 실망을 좀 국민들의 시선을 돌리려고 하는, 국민적 실망을 이런 반일 공세로 돌리려고 하는 것. 또 이렇게 해서 현재의 경제 파탄 원인도 문정부의 경제 실책이 아니라 일본의 무역 보복으로 인한 그런 결과로서 돌리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나아가서 이러한 프레임을 총선까지 끌고 가서 내년 총선이 정말 문정부에 대한 정말 심판, 평가, 그야말로 이 국정, 아마추어 국정에 대한 준엄한 심판으로 되어야 할 이 총선을 반일, 친일 어떤 이런 논란으로 반일, 친일 공세의 그 대결로 좀 국면을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것은 과거에
이명박 정부 직후에 어떤 그 광우병 논란으로 광우병 그 시비 정말 가짜뉴스 아닙니까? 그런 것으로 했던 것이나 박근혜 정부 직후에 정말 세월호라고 하는 그런 해난 교통 사고를 해상 교통 사고를 그야말로 정부 여당을 붕괴시키는 그런 공격 자료로 삼았던 것이나 지금 현재 자신들이 조국 수석을 포함한 좌파 세력들이 여당으로서 국정에 대한 무한 책임을 지는 상황에서 이런 책임의 어떤 그에 대한 비난을 돌리기 위한 이러한 참 국면 전환용 또는 술책이다. 일본과 이렇게 각을 세우면 우리가 절대 불리하다는 것은 그건 정론입니다. 그건 불편한 진실입니다. 우리의 현재의 경제 구조나 또 경제 역량, 종합적인 국가 경쟁력, 국제사회에서의 한국과 일본이 차지하는 위상에 비추어서 우리가 정면 대결하는 것은 이를테면 우리 한국에 대해서 동남아시아의 어떤 아직까지 개발도상국 상태에 있는 어떤 국가가 대결을 했을 때 지금 우리가 어떤 느낌을 갖겠습니까? 그런 걸 비교해 보면 이런 조치로 해서 나라 경제가 결단이 나도 선거에서 이기면 된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세 번째로 조국 민정수석을 누가 이렇게 만들었을까? 누가 이렇게 조국을 그야말로 한일 여론전의 총대를 메고 전사로 이렇게 나서라고 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것이 본인 스스로의 저는 의지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생각이 잘못되어도 자기가 하는 본래 임무가 이게 지금 아니거든요. 한일 여론전에 왜 외교수석이나 경제수석 혹은 국민소통수석이 아닌 법률참모 조국이가 이렇게 총대를 맸을까? 이렇게 시킨 사람이 문재인 대통령일까요? 저는 알 수는 없지만 문재인 대통령일 수도 있고 당신이 좀 이렇게 좀 내 대신 좀 나서서 좀 분위기를 일으켜라, 또 이렇게 몰고 가라 할 수도 있고, 혹은 집권 세력 내에 우리가 잘 볼 수 없는 어떤 감독자, 연출자가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 좌파 세력 간의 세력에서 일어나는 그동안의 여러 가지 어떤 정책에 대한 잘못된 정책에도 그것을 전혀 흔들림 없이 고집하듯이 밀고 나가는 부분이나 어떤 그 주요 직책에 대한 인사를 정말 전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 맞지 않는 인사임에도 불구하고 또 많은 어떤 그런 도덕적 자질상의 결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그냥 내 사람으로 그냥 심고 또 밀어붙이는 것, 그런 인사정책에서의 독단성, 이런 걸 보면 이게 뭔가 이 세력 내, 이 현재 집권 세력 내에 어떤 컨트롤 타워가 대통령이 아닌 누군가가 있는 듯한 느낌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3년 전 촛불 시위가 대규모로 일어나고 할 당시에 정말 그것을 정말 혁명이라는 용어로 촛불 혁명을 일으키자, 이렇게 해서 정부를 완전히 붕괴를 시키자고 이렇게 앞장서서 주창했던 사람이 조국 수석입니다. 그 당시는 법대 교수였습니다. 법률 교수로서 가장 비법적인 혁명이라는 용어와 또 이런 개념을 이렇게 운동, 촛불 그 시위자들에게 이렇게 불러일으킨 이 조국 수석, 그 당시에도 저는 어떤 세력 간에 이런 역할 분담이 있었다고 저는 보는데요. 그래서 대중적인 인지도가 있고 문재인 대통령 못지않은 그러한 응집력을 갖고 있는 조국 수석을 앞세워서 이와 같이 이번 한일 무역 분쟁을, 무역 분쟁이죠. 무역 분쟁을 그야말로 무역 전쟁으로 확전을 해서 그야말로 우리 나라와 국민을 사지로 지금 내모는 위험한 도박을 하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국을 완전히 바람잡이로, 선동가로 삼는 그런 눈에 안 보이는, 보이지 않는 손이 누군지 참 저는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남습니다. 민정비서가 자기의 어떤 그 역할과 어떤 임무를 벗어나서 한일 양국 간의 외교 정무적으로 해결하고 또는
산업부 또 강요가 또 상대 카운터파트와 함께 풀어가야 될 영역을 극한 대결 구도로 끌고 가는 것은 선거 전략으로서는, 내년 총선 전략으로서는 자기네들의 표를 모을 수는 있겠으나 나라를 망가뜨리는 일입니다. 지금이라도 조국 수석이나 그와 같이 이렇게 지금 국민들을, 국가를 극한 대결로 몰아가는 이러한 부분은 정말 이제 삼가야 하고 말을 조심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식인들과 강요들이 이제 나서야 한다고 봅니다. 의용 지식인들은 이런 국면에서도 계속해서 우리 한국이 일본과 정면 대결을 해야 된다, 이런 식의, 아직도 우리가 70여 년 일제시대입니까? 일본과 이렇게 협상을 해 나가자고 하면 이것이 친일파가 되고, 그러한 프레임으로 해서 상대의 어떤 주장과 생각을 묶어버리는 이런 방식이 지금도 통한다고 보십니까? 또 강요들, 그리고 고위공직자들, 지금 행정공무원들을 말합니다. 청와대 사람들이 아니라. 이런 강요들은 늘공이었다고 하죠. 늘공이라고 하죠. 이런 공무원들은 이 사태의 어떤 현재의 이 현안과 그리고 앞으로의 전개 양상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잠시 어공으로 와 있는 이런 얼뜨기 비서들보다는 더 잘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소신을 갖고 나라의 장래와 국민의 그런 그야말로 민생을 위해서 이제는 현실을 직시하고 나서야 한다고 봅니다. 국민들을 이렇게 편가르기 하는 이런 정치적 또 어떤 술수적인 태도는 지양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아무튼 조국 민정수석과 이를 앞세운 지금 현재의 집권 세력이 지금 한일 무역 분쟁에 임하는 이 자세에 대한 근본적인 그런 태도 변화가 있어야 한다. 또 그렇게 해서 정말 역사와 국민 앞에 죄를 짓는 일이 없어야 한다 하는 점에서 저희 의뢰를 오늘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